저는 현재 브랜다이즈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로 재학 중이고요. 국비유학 장학생 46기로 작년에 국비유학에 합격해서 이제 기초학문연구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2017학년도에 입학을 해서 뭔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이전부터 영어 토론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제 성균관대학교 영어 토론 동아리 스케다에 들어가서 영어 토론을 하면서 좀 스킬적인 부분들도 많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대회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서울 오픈 국제 영어 토론 대회예요. 운이 좋게 서울 오픈 국제 토론 대회에서 파이널리스트를 했는데, 다만 저는 토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토론을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뭐 전제들이 있잖아요. 뭐 사회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사회 문제가 점점 줄어든다면 뭐 사회가 발전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것이 정말 좋음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깊게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토론 시간상 그리고 그 주제에서 이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전제를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전제에서 따라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약간 지적하는 시기라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고민을 해보고 싶다,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때 보면 이제 성균관대학교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되게 많은 특강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강연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당시에 좀 고민이 많은 시기에 그런 것들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테드라든지 또 유튜브나 그 뭐 온라인 강의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나 이런 연구들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리소스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찾았던 이제 분야가 인지과학 분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지과학 분야로 복수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인지과학이라는 학과 자체가 당시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기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걸 성균관대학교 공지사항에서 계속 보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학생 스스로 학과를 만들고 커리큘럼도 만들고 그게 승인을 받으면 하나의 이제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학과로 인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듣고 싶은 수업도 너무 많고 딱 하나로는 복수 전공을 하면 좀 아쉬운 상황이어서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이제 그런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대학원에 정말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성균관대학교 공지사항을 살피다가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학부생이 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번 참여했는데요. 저는 이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고 연구하는 게 되게 즐겁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철학 석사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고, 특히 제가 관심 있는 융합적인 철학 분야는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되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철학 석사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제 석사로 가면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학금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2가지 장학금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풀브라이트 장학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비유학 장학금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풀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토플 같은 경우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유학 준비를 하다 보면 뭐 추천서 문제도 있고 추가적인 서류를 정리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플 같은 경우는 먼저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플 다음에 이제 GRE를 이제 풀브라이트가 요구를 했는데, GRE 같은 경우는 좀 시험이 좀 난이도가 확실히 있어요, 토플에 비해서. 그래서 GRE 공부를 이제 막판에 하기보다는 저는 적어도 4개월 정도 잡고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추천서,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를 요구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선 어떤 내용을 딱 써라 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닌 꼭 내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 분야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는 풀브라이트만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국무성에서 주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배운 것을 한국에 와서 어떻게 뭔가 알릴 수 있을까, 또는 이걸 적용해서 뭔가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는 브랜다이즈 대학교 이제 철학 석사로 지금 재학 중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분야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경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했고요. 내가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준비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떠올라서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적었는데요. 우선 석사로 가는 거랑 박사로 가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우선 석사의 경우에는 학교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박사의 경우는 그 문제가 없지만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수님이랑 어떤 연구를 할 건지에 따라서 그 오랜 세월이 되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정말 이 교수님, 그리고 그 교수님의 성품이나 연구 스타일도 되게 중요를 하고요. 논문을 쓰는 스타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교수님이랑 컨택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학 준비는 지원하는 분야마다 굉장히 상이한데요. 그 분야에서 과거에 유학을 하셨던 교수님들과 그리고 최근에 유학을 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야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세세하게 딱 그 주제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그 과의 교수님들과 이제 선배님들에게 꼭 도움을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질문이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인들이랑 놀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외국인들이랑 교류를 할 때는 영어 실력이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이 학위가 정말 필요한데 영어 실력이 진짜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스트레스다. 그러면 한인들이 사실 어느 정도 있는 학교를 추천드리는 게 그런 생활적인 부분들도 또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학에 맞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저는 또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유학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유학을 갔을 때 좀 더 적응하기 수월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유학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즐기고 또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가 있으면 유학을 가서 아마 적응하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성균관대학교 공지사항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확인을 했어요. 프로그램이 있거나 관심 있는 강연이 있거나 그럼 최대한 참여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것만 많이 하시더라도 내가 활동을 많이 하려고 안 했는데 보니까 활동을 꽤 했다, 이렇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랑 약간 연결되는 건데 알람을 저는 적극 활용을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 9월에 뭔가를 모집을 하면 이제 8월 달에 미리 알람을 맞춰서 예를 들면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고민해보기, 신청해보기,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아직 모르시는 것도 사실은 당연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토익을 먼저 준비하고 학점은 그냥 관리를 해놓는 게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심 있는 분야나 활동이 지금 있는데 고민을 해보는 경우는 사실 우선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이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랑 얼마나 가까운가, 이걸 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생각을 하시고 먼 계획을 하시기보다는 우선은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엄청난 목표가 있지 않더라도 미래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만약 건강한 몸과 마음이 없다면 원하는 만큼 달릴 수 있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사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 느끼는 게 그동안은 뭔가 다 같은 길을 걸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나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 압박감을 받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압박감을 받고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게 조언을 또 받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언을 받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에게 맞지 않는 조언들도 있어요. 꼭 조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무시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고민들에 이제 매몰돼서 어떤 거가 맞을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맞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건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본인을 괴롭히기보다는 매일매일 뭔가 활동이 있고 자극이 있을 때 본인이 어떻게 그걸 반응하는지를 관찰을 해보면 남들보다 나는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이런 걸 해보면 좋겠네 라는 거에 좀 더 쉽게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감을 못 잡는 분들 경우는 또 본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선순위라는 건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포기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구나로 인식을 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용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결정을 할 때 내가 A라는 선택을 한다면 이거는 B라는 결과로 이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이랑 다르게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이제 B라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적어도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실패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냐라는 고민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성공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거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도 이 성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성공을 행복으로 뭔가 전환할 수 있는 힘을 키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잘 쉬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잘 쉬고 잘 회복을 해야 오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나 체력이나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그런 건강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나만의 길이라는 게 정말 딱 정해져서 제가 그걸 찾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길들 자체가 다 저만의 길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에서 이제 뒤돌아보면 다 본인들만의 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